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런데 부자가 될 때 꼭 1등이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1등들이 다 천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천재가 되기란 어렵지만 천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첫째, 특정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둘째, 두 가지 일 이상에서 상위 25%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두 번째다. 최고가 된다면야 가장 좋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쉬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나 일정한 목표를 기울이면 상위 2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두 개는 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을 결합해 자신을 보기 드문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천재를 이길 수 있다. 거창하고 특별한 기술을 훈련하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 75%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단 적극적으로 찾아라. 쉽게 성공하는 법. 그런 건 없죠. 그런데 비교적 쉽게 성공하는 법은 있습니다. 그게 이 두 번째예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이 부분 보면서 약간 소름 끼쳤어요. 너무 맞는 말이라.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거 두 개만 25% 되면 된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어느 하나가 뾰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 투자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로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그거 할 때. 제가 투자는 제가 최고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전부 다, 왜냐면 진짜 숨은 고수들도 많고 맞아. 투자라는 게. 근데 제가 25% 안에 들 것 같아요. 확실히 투자로. 그리고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방송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도움 드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안에서 25%에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투자와 방송이 25%가 되니까 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니까 유튜버들 보면은 되게 놀라운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서 와, 이 사람 엄청 평범한데? 그런데 막 유튜브로 성공하는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하는 거에서 완전 최고냐? 그게 아니라 잘하는 정도, 잘하는 편. 그런데 거기에 방송을 또 잘하는 편이 돼서 큰 성공, 이 화학적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이 괜찮은 능력 두 가지를 찾으시는 거. 이 괜찮은 능력 두 가지를 찾는 노력을 하시고 그 두 가지에서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일정한 노력이라고 돼 있거든요. 일정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제 생각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남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남들을 내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25%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남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나. 그리고 그게 하나라면 하나 정도 더 만드시고 그 두 개를 엮는 구상을 하시면 성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 소개해드렸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 투자를 이제 배웠고 물론 그게 상위 25% 안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조금 더 잘하는 수준이고 25% 안에 들어요. 그래요? 네. 확실히 들어요. 확실히. 고마워. 자산이 말해주는데. 네. 근데 거기에다가 한 25% 정도 될 것 같아. 딱 24.9만.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평소 제가 이제 듣는 이야기가 좀 어떻게 말도 많고 좀 약간 그래도 좀 재미있고 좀 센스가 좀 있다 말하는 센스가 이런 이야기는 평소에 좀 들었거든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 없이. 그렇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거를 단점으로 들었었던 적도 있었어요. 말이 많고 좀 재밌다 이거를 내가 너무 가벼워 보이나? 내가 좀 더 좀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나? 이렇게 좀 단점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이거를 더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너바님께서 되게 좀 좋은 그건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래? 그럼 이게 내가 좀 장점이면 이걸 나만의 그런 매력으로 이렇게 발산을 시켜도 괜찮나 보다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강의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와 이제 연관이 되면서 강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유튜브도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장점이든 단점이든. 근데 그거를 또 본인만의 어떠한 또 이렇게 스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잘 활용을 하면,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분야를 좀 25%까지 갈 수 있게끔 그 분야에서 좀 노력해서 성과를 내고 이게 합쳐진다면 확실히 좀 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상위 25% 정도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뭐냐면, 나는 그냥 한 분야만 팔 거야. 나는 그냥 PD로서 1등을 찍을 거야. 아니면은 인사 담당자로서 나는 1등을 찍을 거야. 나는 뭐 프로그래머나 기획자로서 1등을 찍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좋아요. 좋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서 그런 상위 5%, 10% 안에 드는 실력을 가졌을 때 본인이 그 안에서의 몸값은 되게 제한되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몸값을 10배를 올리는 거는 그 상위 25%가 들어가는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킬링. 그 두 번째 킬링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글쓰기. 그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글을 저희 월북 카페에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 뭔가 이렇게 팬이 되고, 이 책에 보면 그 팬이 되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팬을 맞아요.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되게 뭐 책도 쓰게 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뭔가 강의도 하게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야 돼. 첫 번째는 내가 내공을 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공. 예, 내공을 쌓아야 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쌓은 내공을 쇼잉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 어느 정도 내가 딱 들었을 때면, 이거 뻔히 아는 얘기야. 저 사람 얘기도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 거의 아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쇼잉을 해야 될 때예요. 근데 그때 그 쇼잉을 코크님처럼 이제 말로 털든지 입으로 털든지. 아니, 이거 코크님 잘하거든. 좀 이거는 상위 10%, 표현해주세요. 투자는 25%, 이거가 10%야, 코크님은.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제 뭐 나인이나 나처럼 글을 좀 쓰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다 가치는 없거든. 맞아요. 말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로 몸값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맞는 게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진짜. 거가 뭐냐면, 대박. 이게 PD 중에서도 마케팅을 아는 PD는 몸값이 훨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요.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대부분 다 그냥 오리지널하게 순수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돈이 되는 가치는 좀 어쨌든 읽는 사람의 관점을 좀 알 필요도 있고, 뭐 이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분야가. 예를 들어 뭐 디자인도 본인이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하는 디자이너,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인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내가 한 가지 두 가지를 뭔가 이렇게 같이 뭔가 엮으면 그 안에서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하나에만 좀 올인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에서 어느 정도 좀 경지에 올랐다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분야를 좀 도전해보는 것도, 뭐 사실은 유튜브를 하는 거가 좀 부담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뭐 가볍게 글쓰기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요새 브런치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좀 아니면 다른 분야를 좀 도전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너반이 되게 구체적으로 더 맞아요. 와닿게 네. 말씀해 주신 건데, 뭐냐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경험을 떠올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험회사 다녔잖아요. 네네. 보험회사에서 제가 그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 보험을 했거든요. 일반 고객들, 일반 분들을 하는 개인 보험이 아니라. 기업 보험을 할 때 영업부는 영업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업 실적이 좋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위험한 회사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한 회사를 막 가져오는 거야. 그냥 일단 보험 받아야 되니까. 근데 위험한 회사라는 건 보험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회사. 네. 그럼 회사는 손해잖아. 그렇죠. 그거를 보는 부서가 있어요. 인수부서가 있거든요. 근데 인수부서에서 일하다가 영업을 나간 분들이 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아는 거예요. 이거 끌고 가면 인수 거절당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다 쏟냐면 인수 거절당하지 않을 만한 물건들을 골라서 거기다 쏟는 거야, 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도 내가 하나의 일,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인수를 아는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고 아까 너바님 말씀하신 되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바님 말씀하신 그 책 쓰기 있잖아요. 글쓰기. 네, 네. 이것도 진짜 많이 와닿는 게 맞아, 뭐냐면 맞아.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재테크 책 저자 중에 책을 10만 부 이상 판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10만 부예요. 그런데 10만 부야. 근데 저희 이 영상이 10만 회가 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오케이 좋아 너바님, 코크님, 너나이님 얘기 들으니까 내가 이 영역은 지금 좀 잘하고 있고 키가 되는 내공이 있는 영역이 하나 있고 경험이 있든 여기에 뭔가 하나를 더 해야지 라고 그걸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고민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어디까지 딜리버리 되는가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도 좋고요. 온라인의 글쓰기 이런 거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월북 카페에다가 글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월북 카페 50만이거든요. 50만 명 있는 카페에 글을 쓰는 거랑 500명 있는 카페에 글 쓰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하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해나가실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영역 찾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어떠한 분야가 확고하게 좀 성과가 있는 분야가 없는 분들도 뭔가를 지금 배워나가는 그 과정을 글쓰기로 그 흔적들을 남기면서 그걸 쌓아가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거를 두 분보다 먼저 해봤잖아요. 네. 글쓰기나 네. 뭐 강의나 책 쓰기 뭐 방송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항상 그렇게 말할 때 그런 게 있어. 예를 들어 나인님 저희 카페에 글 좀 써봐요. 그랬더니 노아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맞아. 나도 제가 그랬어, 뭐라고요. 그리고 네. 나인님 책 좀 써봐요. 또 제가 어떻게 책을 써요.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 사실은 코크님 마찬가지. 코크님도 제가 어떻게 방송돼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이 안 남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걱정이 뭐냐면 이제 초반에 내가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그 초심을 잃었는데 그 초심을 모르겠어. 내가 옛날에 어떤 마음이었지? 어떤 마음을 투자했지? 힘들긴 했었는데. 힘들긴 했었는데 그때 구체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1호기, 2호기 어떻게 마음을 했는지가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나고 이게 근데 사실 그때 해놓은 거가 나한테 뭔가 아카이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가 제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나인님이 지금 순자산 20억인데 아마 나인님은 그래도 순자산 20억까지 갈 때 그 기억들이 있을 거야. 그 당시에 책을 막 쓰기 시작할 당시에 그거를 처음에 순자산이 영원인 사람이 20억 말 때까지는 나인님의 그 기록이 너무 큰 도움이 될 거야. 왜냐하면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또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사실은 잊고 살잖아요. 너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마 이 글 보시는 분들도 내가 무슨 지금 뭐라고 경험을 쓰고 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하다 보면은 진짜 큰 도움이 되고 한번 이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약간 자기가 한 분야에만 하려고 하는 분들. 나는 그냥 무조건 뭐 1등 내 분야에서 그런데 조금 새로운 분야를 배워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아까 나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블로그 칼럼을 쓰는 분들이나 책을 쓰는 분들이 뭐 그냥 그 실력 내서 1등을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또 본인도 굉장히 큰 내적 갈등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본인이 용기를 내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금 여기 보시는 분들이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대단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이 그냥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하나씩 써가는 거가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에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벽이 있어. 네. 왜냐면 이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 네. 저는 글을 못 써요. 당연히 못 쓰지. 네. 어떻게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써봤는데. 그치? 처음 부동산 배운 사람이 난 인장을 못 했고 같은 말이야. 맞아. 사실 그건 하다 보면은 많이 쓰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해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네.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맞아. 처음에는. 네. 제가 저희 그 월급쟁이 부자들 그 튜터님들한테 글 쓰라고 잔소리를 엄청 하는데 제가 그래요. 그 네. 기대감에 짓눌려가지고 글을 못 쓰겠어요. 기대를 아무도 안 해. 걱정하지 마. 누가 하게 돼? 누가 그래요? 했어? 그래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길게 쓰고 기승전을 완전히 짜서 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 근데 그거를 처음에 짧게 쓰더라도 자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을 자주 해야 돼. 그리고 이거가 거의 진리인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가 요즘에 운동하는데 어깨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깨 운동을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 어떻게 써야 될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걸 계속 그냥 되는 대로 막 유튜브 찾아보고 막 가끔 트레이너 지나가면 기구 쓰는 거 물어보고 해갖고 막 어떻게 막 하잖아요. 네. 그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니까 자극이 오네. 자세를 이렇게 하니까 뭐 머리를 뒤통수 대니까 자극이 오네. 이러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그게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게 신이 설계한 진짜 되게 나이스한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뭐냐면, 성장을 초반에 빨리 느낀다는 거예요. 성장감을. 내가 잘해지고 있다는 걸 초반에 빨리 느껴. 아, 맞다. 그러니까 그 초반에 이게 큰 돌멩이를 굴리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굴러가다 보면 잘 굴러가는데, 그 초반 굴리는 게 어렵잖아. 일단 시작해서 그걸 짧게라도 반복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 거야. 빨리빨리 느는 느낌을 주는 거지, 처음에. 만약에 처음에 느는 느낌을 1년 뒤에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아마 사람들이 거의 아무것도 못할걸? 잘게 잘라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다.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나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하면 되게 완벽하고 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근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약간 이런 거거든. 네. 0점 조절 같은 거예요. 0점. 사격을 할 때, 그렇죠. 0점을 조절할 때 내가 한 발을 쏴서 먼저 어디에 맞는지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오른쪽 위에 맞았어. 그러면 두 번째에서 조금 더 낮춰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한 발을 쏴야지 0점이 만다는 거야. 맞아. 한 발을. 근데 그거를 한 발을 안 쏜 상태면 0점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발도 안 쏘고 내가 되게 0점이 맞아야 돼. 되게 잘해야 돼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다 완전 맞추려 하지 말고, 잘하려 하지 말고, 처음에 그냥 하는데 의의를 두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서 0점을 맞춰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조금 처음 시작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코코님 마찬가지고, 본인은 막 되게 그래. 나는 뭐 팟캐스트, 월보 MC고, 유튜브 MC고 막 되게 그랬지만, 남들은 그게 신경 안 써. 코코님 글 썼네? 그렇구나. 공감되면 공감 누르고, 아니면 바로 뒤로 나가고, 별거 없는데 뒤로 나가고. 근데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런데 그 0점을 맞춰가는 거거든. 0점을.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써봐야 돼요. 저도 진짜 몇 년간 되게 많이 썼잖아요. 처음엔 그게 너무 안 돼서,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쓰기 했거든요. 나님, 할 때. 네. 일주일에 너무 글을 못 쓰니까. 일주일에 하나만 쓰자. 근데 거기는 잘 쓰고 못 쓰고는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나중에 그렇게 쓰다 보니까, 한 반년 쓰다 보니까 글이 한 2, 30개 쌓이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왜 공감이 많고, 어떤 거는 왜 댓글이 많고, 어떤 것도 아니지? 그럼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근데 그 양이 쌓이고 나면 그때의 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잘 쓰려는 이제 질적인 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 처음에 그냥 하는 거. 하는 걸 하다가 양으로 때려 넣고, 양으로 때려 넣으면서 복기를 하면서 질에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타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조금 더 좋아지거든. 근데 코코님이 너무 이제 생각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사실 글 쓰라는 얘기를 3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내가 이 책을 코코님께 추천해준 이유가 3년 전부터 쓰라고 했던 건데, 제가 아직도 지금 타점을 어제도 연락해서 글 좀 쓰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아까워서. 저도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당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십시오. 가볍게 시도해보면 된다.